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드디어 2023년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한번 측정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5 시리즈의 가격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영상도 촬영을 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바로 GB80 같은 새롭게 출시가 되는 차의 가격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었죠. 오늘은 벤츠의 야심작 수입차 베스트셀링카의 대표적인 모델 신형 E클래스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클래스가 지지난달부터 저번 달까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할인 엄청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었던 재고 물량을 할인을 통해서 판매를 한 거죠. 내년 1월 달에 신형 E클래스가 나오는데 현행 모델은 이 코드 넘버가 213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W213이 처음 나온 게 유럽, 독일에서 아마 2016년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8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선보였을 당시 국내에서도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가 너무 똑같다, 개성이 없는 디자인이라고 살짝 욕을 먹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출시하자마자 당연히 인기몰이를 했고요. 5 시리즈와 함께 수입차 판매량 1등과 2등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모델이었죠. 자, 아무튼 앞에 좀 말이 좀 길었죠. 오늘은 이 W213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신형 E클래스 W214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독일에서도 유럽 현지 내에서도 W213 신형 E클래스의 가격 인상이 꽤 많이 됐다,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과연 얼마에 나올까? 가격 대폭 인상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충 이런 분위기라면 시작 가격부터 9천만 원이 넘어간다, 1억에 육박하는 이 E클래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정말 이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마침 저희가 받은 이 정보가 몇 개가 있어요. 국내 출시 예정인 정보를 기반으로 이게 얼마나 진짜 전작 대비, 현행 W213 대비 얼마나 비싸질지, 그리고 어떤 모델들이 출시가 될지 한번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W214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온라인 월드 프리미어에서 공개가 됐죠. 이후 8월부터 유럽에 먼저 진출을 하고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딱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야? 8월에 유럽에서 출시가 됐다면 지금 12월이잖아요. 4개월 혹은 이제 내년 1월에 출시하게 되면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5 시리즈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판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BMW가 말이죠. 저희가 좀 이따가 E클래스 가격을 이야기할 텐데 BMW 영향으로 어느 정도 이 벤츠의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기를 보면요, 그 라인업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벤츠 옛날 보면 라인업이 엄청 많았어요. SLK, GLK, SL, CL, 그리고 S클래스 쿠페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간소화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죠. 불필요하거나 판매량이 많이 없는 모델들은 좀 단종을 시켜버리고, 애매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출시한 차가 있죠. CLE라고 하는 차인데요. 이거는 C클래스와 E클래스 쿠페랑 이제 컨버터블을 합쳐서 만든, 약간 C클래스도 아니고 E클래스도 아닌 이 중간 라인업으로 모아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C클래스 쿠페 컨버, E클래스 쿠페 컨버, 이 모델들은 판매량이 많은 모델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발도 해야 되고 간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모델들은 더 줄어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반적인 디자인은 W213과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번 W214에서는 획기적인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라 약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의 디자인 변화가 생겨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현재 벤츠에서 밀고 있는 EQ 패밀리룩 있죠. 요 일환으로 디자인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W213 대비 깔끔한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은 조잡한 듯한 느낌이 보여지는데, 이거는 저희가 실물을 또 보고 왔잖아요. 아직 눈에 안 익어서 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벤츠 E클래스와 5 시리즈는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형 E클래스 실내를 보면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 인테리어 변화도
굉장히 상당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벤츠의 플래그십 전기차, 전기세단 뭐 있어요? EQS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어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이퍼 스크린도 적용해 벤츠가 가고자 하는 디자인의 언어를 반영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W214가 디젤, 가솔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모델에도 전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죠. 이건 누누이 얘기했지만 가혹한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대세 흐름적인 부분이고 전반적인 유럽 차들의 이 적용시켜서 하나의 지금 트렌드로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격이 얼마냐 이런 서론 말고 이 클래스 가격 얼마에 출시가 할 거냐 뭘 보면 돼요. 유럽 기준으로 얼마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전 출시했었던 C클래스와 E클래스 그리고 S클래스도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가격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한국에 들어오는 모델은 E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고요. E300 익스클루시브, E300 포매틱 AMG 라인, 마지막으로 E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총 5가지 라인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존과 거의 비슷한 라인업이죠. 자, 그러면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벤츠 E클래스의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독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독일에서 E200 아방가르드 깡통 모델이에요. 그 벤츠마크 크게 들어간 거. 요게 61,999유로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계산을 하면 8,743만 원이고요. 이 220D 디젤 라인업이에요. 요게 유럽에서는 73,167유로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하나로 계산을 하면 그냥 단수적인 계산이지만 1억이 넘어가요. 1억 315만 원부터 판매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450 있잖아요. 가장 상위 모델인데 이 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는 9813유로, 우리나라 하나로 1억 2813만 원부터 판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재미난 게 2300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2300 모델은 유럽에서 판매가 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운데요. 2300E 모델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비교를 하면요. 독일에서 72,828유로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나로는 1억 274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계산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2300도 한 1억 원 정도의 판매가 된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 좀 보면요. 이 MBUX 하이퍼 스크린 요거는 상위 트림을 넘어가더라도 선택 옵션으로 빠져 있어요. 때문에 한국형 모델에는 하이퍼 스크린을 적용하려면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밑에 트림에는 빠져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전 카탈로그엔 하이퍼 스크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이것도 옵션이 있어요. 현지 가격이 1,773유로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옵션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재미난 게 있죠.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약간 스포츠 패키지, 휠 옵션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 벤츠, BM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떤 시스템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오더를 받아가지고 코리아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입사로 이제 넘기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하나부터 10까지 인디비주얼 해가지고 받으면 진짜 물량이 한도 끝도 없고 비용도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디 오더를 받아가지고 미리 주문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을 구성을 요거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요거는 아방가르드. 아, 얘는 조금 더 고급 모델이니까 요거 집어넣어서 익스클루시브 이런 식으로 옵션 구성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옵션 가격이 25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E클래스가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간다면 약간은 S클래스와 좀 겹치거나 혹은 S클래스 넘어서는 옵션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너 이거 너무 풀옵션이나 혹은 뭐 깡통 가격 가져와서 비교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또 팀장이나 PD님들이 이거 하나부터 10까지 옵션표를 실제 들어가서 분석을 한 거예요. 물론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W213 기준으로 여기 기존에 아방가르드는 이 옵션들이 들어가 있었고 익스클루시브는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현행 214 모델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옵션을 넣은 가격이 바로 이 가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맞을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이 금액에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는 차 가격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이제 배송비, 뭐 운송료 이런 것들은 아예 빼고 순수하게 차 가격만 집어넣은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2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사양과 똑같이 맞추니 차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파노라마 썬루프, 라이트닝 그릴, 블랙 나파 가죽, USB 팩 플러스, 뭐 휠 옵션만 넣으니까 9만 유로가 훌쩍 넘어가고 기본 시작 가격이요 82,169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584만 원입니다. 지금도 2450 뭐 비싸다 마다 이런 얘기했지만 제가 저저번 달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인받아서 2450 사면 진짜 괜찮다라는 얘기 계속했잖아요. 가격 인상이 될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신형 좋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모델, 마지막 연식 모델도요 가장 완성되어 있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는데 할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250이나 뭐 2300보다는 이 450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4기통과 6기통은 진짜 급이 많이 나눠져요. 자, 그러면 한국 출시 가격을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는 가격은 그냥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 가격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 모델 있죠, W213 모델도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1,500만 원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쌉니다. 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C클래스와 S클래스 독일 현지 가격과 국내 출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 C클래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C클래스는 W206으로 알려져 있고 C300 포매틱 아방가르드와 C300 포매틱 AMG 라인 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C300 포매틱 아방가르드는요 국내에서는 6,880만 원이고 비슷한 옵션으로 독일은 69,130유로로 한국 대비 2,869만 원이 비싼 9,74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2,800 이상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MG 라인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국내에서는 7,6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75,001유로, 하나로 1억 5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죠. 한국보다 무려 2,970만 원이 더 비싼 가격입니다. 물론 유럽은 옵션 구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좀 빼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옵션을 많이 집어넣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 기준은요 우리나라 출시한 모델 기준으로 옵션을 거의 비슷하게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 판매되는 C클래스 옵션을 최대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량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가끔 이제 커뮤니티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 C클래스나 수입차들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차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 폭리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왜 이렇게 비싸졌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판매되는 기준은요 깡통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도 산타페 뭐 그랜저 보면 익스클루시브 프리미어 뭐 트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풀옵션과 깡통 모델은 1,400부터 2,000만 원까지 한 20-30% 가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독일 차와 미국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통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옵션들 구성을 비슷하게 맞춰놓은 다음에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독일에서는 C클래스가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벤츠가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을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보이시죠? 이게 BMW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BMW가 우리나라의 판매량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벤츠도 야 이거 한국 시장 무시할 수 없네?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야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경쟁 모델인데 만약 5 시리즈는 뭐 7,000에서 8,000인데 벤츠 E클래스가 1억이 넘어가면 누가 E클래스 사나요? 5 시리즈로 넘어가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벤츠도 가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S클래스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S500 롱바디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S500 포매틱 롱바디가 국내에서는 2억 370만 원에 판매가 됩니다. 유럽, 독일에서는 16만 997유로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로 따지면 2억 2,716만 원입니다. 한국 대비 2,346만 원이 비싼 거를 알 수가 있죠. 웬만한 풀옵션을 넣고도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차 가격이 좀 싼 편이에요. 특히나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현지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싸고 뭐 북미랑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미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북미가 조금 싼 경우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차값이 싼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현대 기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국산차로 그냥 넘어가야지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니까 이 금액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W213 이전 모델 대비 이번 풀체인지 E클래스는 얼마나 오를까? 일단은 이 200 아방가르드가 하나로 8,74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현행 모델이 이 정도면 과연 신형은 얼마나 될까? 자, 이전 모델이죠. 이전 모델 W213 같은 경우에는 이 200이 단종되고 이 250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250의 아방가르드가 7,050만 원이죠. 여기서 풀체인지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인상폭은 약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래스 깡통 가격은 8천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사실 비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어요. 왜냐? C클래스 가격이 처음 출시했을 때 초창기에는 6,900, 지금은 뭐 6,800에서 이제 뭐 상위 모델 같은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7,400 정도 하지만 C클래스가 벌써 6,000에서 7,000이 된다면 E클래스는 얼마나 돼야 돼요? 당연히 8,000부터 9,000으로 넘어가겠죠. 옵션이 좀만 더 들어가면 1억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안 팔리는 E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에 E450 포매틱은 무조건 1억 초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현재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W21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선택 사양이긴 한데요. 이 세그먼트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5 시리즈에도 야 에어 서스 들어갔잖아. 하지만 5 시리즈는 반쪽짜리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앞에는 일반 ECS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뒤쪽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그 전기차 모델인 i5를 생각을 해서 뒤쪽 서스펜션이 이제 에어 서스가 들어간 거고 이 클래스는 그냥 앞뒤 완벽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다만 W213 대비 뭐 차별점도 뚜렷하게 없고 뭐 완성도가 낮은 디자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에게는 꽤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어차피 그 E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그 무게감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차 그랜저 있잖아요. 그랜저 뭐 결함이 많고 뭐 가격이 비싸지고 별로다 해도 판매량으로 증명하듯 수입차 판매량의 1등과 2등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E클래스 신형이 내년 1월에 출시가 된다면 분명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거 가격을 보면요. 어쨌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전 이 가장 큰 이유가 BMW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BMW가 풀체인지가 되면서도 100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가격 인상이 안 됐어요. 물론 뭐 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구매까지는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표면적으로 출시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풀체인지 5 시리즈가 100에서 200만 원밖에 안 올렸으면 만약에 신형 E클래스가 1000만 원 이상 올린다? 이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다들 5 시리즈로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벤츠에서도 BMW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둘이 박터지게 싸우니까 조금이라도 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구나 하고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출시가 될 텐데요. 만약에 진짜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W214처럼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면 저는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어 서스가 갑자기 빠진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대략적인 금액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 금액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희가 5 시리즈도 얼추 금액을 맞췄죠. 뭐 GB80 카니발도 비슷하게 맞춘 것처럼 이 클래스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차가 나오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클래스의 가격과 시승기를 통해서 정말 상품성이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 시리즈와 이 클래스를 비교하면서 어떤 차가 더 좋은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나 차 샀어. 아 그래? 아 그래? 고마워. 고마워.